제21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몰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에 이어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3 계엄과 내란 저지 과정에서 5.18의 가치는 더욱 빛났지만 5.18 역사 왜곡과 폄훼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다가오면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씨가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고 5.18 사적지 공개와 세계 인권도시 포럼 등 80년 5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1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아이디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로 낙후의 상징에서 희망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본격적인 표심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77.5%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대중 후보의 경선 최다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을 더 얻은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권 경선에서도 9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2배 수준입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본선 득표율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밀착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선대위는 광주 전남에서 85% 이상의 투표율과 90%의 득표율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몰표를 줘서 꼭 대통령 만들고 광주 전남 발전시키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광주에서는 2012년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가, 전남에서는 2002년 제16대 대선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으로 90%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90% 득표율이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 박빙 승부 끝에 득표율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다는 점도 강조하며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정부가 신임 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농정 라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을 농어촌공사 사장직에 임명했다며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권한대행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을 은밀히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사기관 고발 등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저지한 이후 5.18의 숭고한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역사 왜곡과 폄훼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18 역사 왜곡을 근절하려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금남로에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시민들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극우 유튜버들이 5.18 혐오 발언을 내뱉었고 극우 매체에 왜곡 인쇄물이 배포됐습니다. 인쇄물의 일면 제목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겁니다. 이런 5.18 왜곡과 폄훼는 지난해 12.3 내란 이후 급증했습니다. 작년 12.3 내란 이후에 또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있었고 또 2월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때마다 5.18 왜곡 폄훼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2.3 내란 직후 일주일 동안 커뮤니티 누리집 3곳에 올라온 5.18 왜곡 게시물은 16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금남로 집회가 열린 올해 2월 한 달 동안 누리집 22곳에 696건의 왜곡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144건보다 552건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5.18 왜곡 도서와 현수막을 비롯해 게임과 인공지능 영역까지 역사 부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고 5.18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 시민 교육을 아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이 연구와 예술 등의 영역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헌과 함께 처벌 조항 개정도 시급합니다. 그동안 대권 주자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젠 실행에 옮겨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으로 참여한 뒤 항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가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불린 돌린저는 작년에 12.3 내란을 막으려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간 모습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돌린저가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함께하고 광주의 진실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Becoming an honorary citizen of Gwangju is a great and unexpected honor. 돌린저는 1978년부터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보건소에서 일하다 1980년 5.18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과 헬기에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걸 보고 시민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돌린저는 외신 기자 통역과 부상자 후송을 돕고 참담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촬영해 외신에 보냈습니다. 1980년 5월 24일에는 전남도청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미군과 계엄군이 영어로 무전을 주고받는지 감청했습니다. During that fateful time 45 years ago, because of the citizens of Gwangju, because of the people here in Gwangju that were standing up for democracy, for justice, for human rights, I was never afraid.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 통역을 맡아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고 최후 항쟁까지 함께했습니다. 항쟁 다음 해에는 미군 기지 강사로 일하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 상황을 미국에 전하고 5.18 목격담을 담은 인권 침해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나의 이름은 임대훈이라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돌린저는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12.3 불법 계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내란을 막으려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간 모습이 바로 광주 정신이라며 5.18 정신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4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들이 대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45주기 5.18의 주요 행사들을 임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인 5.18 당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5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되거나 사퇴해 공석인 상황에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첫 기념행사입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전망입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가 펼쳐집니다. 오후 4시 반 광주 4개 장소에서 출발해 금남로까지 행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을 시작으로 밤 9시에는 풍물단의 대동 한마당이 이어집니다. 11년 만에 주말에 열리는 전야제인 만큼
최대 규모 인파가 행사장에 운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도 있었고 한강 작가의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도 있었고 그러면서 80년 5월 강주의 희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꿈꿀 것인가에 맞추는 그런 민주주의 대축제 그렇게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소년이 온다 관련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전남대 정문과 광주고 등 작품 배경으로 등장한 5.18 사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소년버스가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치료받았던 옛 광주 적십자병원도 폐쇄 11년 만에 개방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열립니다. 5.18 기념문화센터에서는 18일까지 불법계엄 사태 속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는 광주 민주포럼과 광주 청년 민주포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레저용 R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식자재 납품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7분쯤 장흥군 유치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R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30대 B씨의 식자재 납품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차량의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과속 여부, 운전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으로만 이루어져 살기 힘든 오지로 여겨졌던 신안군이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섬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예술 작가들이 절로 찾게 하는 참신한 정책이 신안군의 위상을 세계적인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 배경을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인 그린월드 어워즈 시상식장. 대한민국의 작은 섬 신안이 그린 에너지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해핀연금 이 공유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In 30 years of all the entries that we've had, I've never seen an entry of this type. It's very innovative. It's a terrific initiative, and the way it helps the communities is fantastic. It's excellent, excellent, really excellent. 지난해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상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신안군이 세계 4대 환경상을 2년 연속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신안군의 수상 사례는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 바놀도와 박지도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을 유엔 관광기구가 세계 최우수 마을로 선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섬마다 색다른 문화예술 공간을 채우는 일섬 1뮤지엄 정책에 세계적인 예술 작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프 엘리아슨이 도초에 숨결의 지구라는 작품으로 대지의 미술관을 조성했습니다. 안주아에는 야나기 유키노리 작가의 플로팅 뮤지엄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안토니 곰니가 비금도에 밀물과 썰물에 따라 변하는 신비한 조형물을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모든 섬이 꽃정원으로 가꿔지면서 전국의 탐방객이 몰려드는 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지역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주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 미래가 함께 숨쉬는 지속 가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낙후와 소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천사섬 신안. 이젠 다양하고 독특한 시책과 아이디어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희망의 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경찰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를 위해 491억 원을 집행했지만 이 중 343대 약 225억 원 상당의 차량이 수개월째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특히 납품업체 두 곳이 동일한 소유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최근 10년간 경찰청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언,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총 2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중학교에서 90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이 접수됐고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단과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벌여 광주의 한 병원 어린이집 건물에 불을 낸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신가동 종합병원의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 불을 낸 10대 고등학생 A군을 실화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운 뒤 꽁초에 남은 불을 끄지 않고 재활용품 수거장 쪽으로 던져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장성의 농협 공판장에서 불이 나 4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8분쯤 장성군 진원면 농산물 공판장에서 불이 나 공판장 3개동과 지게차 등이 모두 타 4억 2,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8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조리칸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외국인 동료 선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인 33톤급 어선의 식당 칸에서 베트남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정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정 씨가 피해 복구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이며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 사이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전까지 해안가 위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철강산업 위기대응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열린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의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철강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23%, 전남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